미중 관계 속의 윤석열 정권. 2023년 3월 16일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구라타 히데야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개원 연구원 조선 문제와 대만 해협 문제의 분리. 냉전 종결 후 미중 관계에서 조선 문제가 대만 해협 문제와 분리되어 논의되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96년 3월 제3차 대만 해협위기의 소용돌이 중 제안된 사자회담일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등희 중국 국민당 주석의 총통선거 당선을 막기 위해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연습을 펼치는 가운데 공로명 한국 외무부 장관이 방중해 장쩌민 국가주석 등과 회견하지만 남북 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간 협의 제안의 최종 조정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공론명은 거의 방미하지만 클린턴 미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제주도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에 의한 사자회담을 공동 제안하였으며, 장쩌민은 건설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2022년 8월 초의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맞아 중국 인민해방군은 제3차 대만 해협 위기와는 달리 대만을 포위 사격한 형태로 중요 군사 연습을 실시했다. 펠로시는 이후 대만을 떠나 방한하지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때 김영삼 정권이 대만 해협 문제와 분리하여 사자회담을 주도한 경위를 염두에 두면서 윤석열 정권이 대만 해협 문제와의 관계에서 대미 대중관계를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본다. 윤석열의 수평적 대중관계. 선거 공약의 후퇴.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미 동맹관계 강화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중정책을 비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은 이미 2021년 7월 시점에서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에 속한다고 주장해 수평적 대중관계를 구축을 내걸었다. 이는 2017년 10월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중했을 때 왕이 외교부장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아 체제에 참가하지 않는다. 2. 미일 안보 협력을 3국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3.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는 삼불 정책을 약속한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대중관계를 수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바이든 정권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윤석열의 외교 안보 공약은 대체로 유리한 환경이 풍부했다고 좋지만,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평적 대중관계는 그뿐이 아니었다.
2022년 2월 윤석열이 새롭게 내건 선거 공약에는 사드 기지 정상화가 덧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문서에서 사드에 관한 항목은 탈락해 미, 일, 호주, 인도 전략대화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 의제의 기후변화 등을 꼽으며 중국의 적대적인 의제는 신중하게 피할 수 있었다. 윤석열은 수평적 대중관계 아래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드 추가 배치도 공약에 포함시키더라도 미한 동맹 강화가 대중관계를 희생시키지 않는 한도로 전개되는 것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크게 바뀌는 점이 없었다. 윤석열은 정권 발족 후 미한 동맹이 북한의 도발 행위의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미한 동맹이 대만 해협을 포함한 여구의 임무를 맡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펠로시 방함과 윤석열 정권, 박진 방중과 리잔수 방한. 이런 윤석열의 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 펠로시가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대응이었다. 본래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2022년 7월 31일 방한을 포함한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다. 8월 2일 펠로시가 전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방한 일정은 펠로시의 대만 출발을 기다리고 실시된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한 중요 군사연습과 중복되었다. 펠로시 방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미 하원의장의 방한에는 국회가 대응한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응하고 윤석열은 휴가 중으로 서울 시내의 집에서 전화로 대화하며 펠로시와 회견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의 휴가는 사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윤석열이 펠로시와 회견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단순한 스케줄상의 문제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사실 한국 국방부는 중요 군사연습에 대해 일체의 논평을 피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미중 갈등이 파급될 우려를 걱정했다고 해도 좋다. 중요 군사연습은 8월 7일에 일단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연습을 실시하기 위해 9일까지 진행됐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그 마지막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칭다오에서 왕이와 회담을 했다는 것이다. 박진은 기존 한중협의에 2+2를 더할 의사를 표명한 뒤 시진핑의 방안을 기대한다며 왕이 외교부장의 연내 방안도 초청했다. 게다가 왕이는 여기서 국교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중국과 한국이 향후 30년을 향해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견지하며 각각의 중대한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하는 항목을 포함 5개의 당연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관심사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박진과 왕이는 상호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상호 관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이 말하는 수평적 대중관계란 대만 해협의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파급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에 의해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미중 갈등에 말려들지 않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방정하는 것이 그 약 1개월 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의 방안이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미국에서는 하원 의장이라는 펠로시의 직책에 해당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펠로시 방안 때 한국은 국회가 대항한다고 하여 윤석열은 회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잔수는 윤석열 스스로가 회담을 가졌다. 거기서도 윤석열은 대만 해협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평적 대중관계의 한계. 중요 군사연습의 와중 펠로시의 방한, 그 뒤를 이은 박진의 방중, 리잔수의 방한 등은 1996년 제3차 대만 해협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그것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확실히 윤석열 정권이 사자회담과 같은 다국 간 협의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긴 어렵지만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간의 긴장이 한반도에 파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운동 중 수평적 대중관계 하에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 주장했지만 한국이 미중 대립의 가장 첨예한 대만 해협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과 사드 추가 배치에 의해 미중 대립이 한반도에 파급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 한국의 외교 반경을 현저하게 축소시킨다. 문재인 정권의 대외 정책을 엄격히 비판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대중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과 연속하는 부분은 의외로 크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sanh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